안녕하세요, 꽁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요, 묵은지 제육볶음이에요.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있는 혹은 김치 냉장고에 있는 묵은지들이 점점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거를 조금 더 잘 해먹을 수 있는,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요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균일하게 맛을 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한 레시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스텐 냄비는 지금 보이듯이 물방울이 또르르르 구슬처럼 굴러다니죠. 이렇게 예열을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. 그래야 들러붙지 않아요. 지금 중불로 제가 해놨는데요. 조금 더 낮춰 놓을게요. 너무 팬이 좀 두툼하면 조금 식혀주실 필요가 있거든요. 이제 여기에 참기름을 두르고요. 분량의 삼겹살을 너비 한 2-3cm 너비로 잘라서 좀 얇게 썰어 달라고 하세요. 가능하면 좀 많이 얇게요. 그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. 식감도 좋고요. 물론 개인적인 기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볶음 요리할 때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. 이렇게 살짝 익었으면 이게 피망 또는 파프리카를 넣어주세요. 색은 빨강만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두 가지 색이 다 있어서 식자재가 좀 남은 게 있어서 이용하고 있어요. 피망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오늘 초록이가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좀 넣었습니다. 고기는 뭉쳐지지 않도록 잘 풀어주세요. 묵은지는 깨끗하게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있지 않게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준 다음에요. 물기를 꼭 짜고 송송 썰어 주실 거예요. 이렇게 한 2-3cm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. 가능하면 맛을 보신 다음에 너무 짜면 간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. 짠 기운을 빼기 위해 반나절 정도,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찬물에 담갔다가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 찬물에 담갔다 짠기를 좀 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이거를 이제 여기에 불을 좀 올릴게요.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고 5월, 6월이 되면 김장김치 이제 조금씩 맛이 조금 덜해질 때가 됐어요. 그 김장김치 이용하시면 돼요. 김장김치 맛없는 것, 양념이 맛이 없는 것들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지난번에 올렸던 묵은지 등갈비찜과 묵은지 제육볶음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짠기와 매운기를 좀 빼고 하세요. 정말 이 묵은지를 이렇게 씻어서 하시면 정말 맛없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는 반드시 깨끗하게 헹구는 것 중요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익었어요. 노릇하게 익힐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. 완전히 다 거의 익을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양념. 물론 따로따로 계량해서 넣으셔도 되는데요. 그럼 타기 쉬우니까요. 이때 양념을 다 넣었는데 좀 짜다 싶으면요. 김치가 좀 짜다 싶으면 간장을 좀 줄이셔도 돼요. 제가 그거 감안해서 넣긴 했는데요. 그래도 혹시 막 정말 소금이다. 시골에서 가지고 왔는데 뭐 너무 짜다. 그러면 물에다 오랫동안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되세요. 이제 쓴 비주얼이 제육볶음 비주얼이죠. 이렇게 볶다가 쪽파하고 대파를 좀 넣어 주실게요. 맛없기 힘든 조합 아니겠어요? 제육볶음 되게 한국 분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해 먹는 요리고, 사실 그런데
어제 맛 틀리고 오늘 맛 틀리고 또 내일 맛도 틀릴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맛, 최대한 맛이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, 제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사실은 한국 요리 하면서 욕을 먹을까봐 한국 요리를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, 모두의 기준과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만들면 사실은 혹시 입에 맞을까 되게 또 지방마다 틀리니까요. 그래서 사실은 저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. 다만 제가 집에서 먹을 때 묵은지 이용해서 할 때는 양념을 털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 쓰는 방법에서 착안해서 하는 거니까, 요리 잘 못하시는 분, 서투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그렇게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요. 불을 조금만 더 올렸다가 금방 다시 끌게요. 한 접시 술안주로도 되게 좋고요. 두부 살짝 데친 거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덮밥 메뉴로도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제 거의 다 됐고요. 여기에 미리 조금 살짝 빻아놓은 참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좀 더 예쁘겠죠? 오케이. 이제 완성입니다. 접시에 한번 담아 볼까요? 한 4인분 정도 기준의 가족의 한 끼로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. 양이 그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쉽지 않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만들 때 어제 맛 틀리고 오늘 맛 틀릴 때가 좀 있었는데, 요리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. 한식이 가장,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까다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착안한 요리이기도 하니까요. 제가 알려드렸던 듯이 묵은지는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좀 헹궈내고요. 그런 다음에 좀 짠기를 없애기 위해선 찬물에 담아서 하는 거가 팁이에요, 이 요리에선. 그리고 간장을 제가 분량을 사실 살짝 줄여놓긴 했는데요. 그거보다 줄이시면 맛이 없어요. 고기에 간이 충분히 배이지 않으니까.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데, 이건 밥 요리예요. 밥 위에다가 혹은 밥 위에 덮밥 혹은 밥이랑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요리니까 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밥을 좀 넉넉하게 드시길 권장합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방금 전에 저희 반쪽이 뽑아왔습니다. 혹시 목 아플까봐 미리 이걸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시고 나서 항상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고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켜볼 거예요.